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무료 법률 상담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인데요. 그 방송에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명예훼손과 관련된 질문이죠.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글들을 쓰게 되잖아요.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카페라든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든지 여러 곳을 통해서 이렇게 글들을 쓰게 되는데, 이런 글들이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와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과연 명예훼손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을 하는지, 그리고 명예훼손죄가 무죄가 나온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안인데, 이 사안은 땡땡 성형외과에서 턱 부위 고주파 시술을 받았다가 그 결과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지식검색 질문 답변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거든요. A씨가, 아마도 의사 선생님을 말하겠죠. A씨가 가슴 전문이라 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 몰랐네. 그리고 내 눈은 지방 제거를 잘못했다고 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생 망쳤음 유유라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글을 게시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런 글을 게시한 것이 과연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그 결론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 라이브 방송에서도 많은 이렇게 질문들을 주시면서 이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를 물어보시는데, 각 사안마다 정말 다르거든요. 지금 이 사안에서도 1,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거든요. 이처럼 판사님들의 판단에 따라서도 정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 각 사안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고 판례 법리는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는지의 어떤 기준을 한번 공부를 한 뒤에 이 기준에 한번 맞춰서 각 사안마다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명예훼손이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형법에 명예훼손과 관련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인터넷 등을 통한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히, 그리고 좀 가중해서 처벌을 하기 위한 그런 입법 목적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률에 이제 이 명예훼손과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0조 벌칙을 보면 제1항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규정되어 있는 각계의 구성요건들을 사실 철저하게 한번 이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이제 재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벌칙에 나왔던 것처럼 비방할 목적이 어떤 것인지, 정보통신망을 통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일반적으로 이제 인터넷 등을 통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뭐 블로그나 카페나 유튜브나 뭐 이런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이런 것에 쓰는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에 해당되는지, 공공연하게 이게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잖아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공연성 요건이라고 하는데, 공공연한 이 요건이 충족되는지, 그리고 사실인지 또는 거짓 사실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적 명예인지 아니면 사회적 가치 평가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상 다 그 구성 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각 사항마다 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서 보았던 그 사례에서 과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한번 볼까요? 2009년도에 대법원 판단이 있었는데, 2008도 8812 판결로서 이 판례에서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것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피해자로부터 성형시술을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원심과 달리 2심의 판단과 달리 비방할 목적이 없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물론 거짓 사실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말들을 막 부풀려서 이렇게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거나 그런 것은 뭐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에 의심이 없겠죠. 하지만 어떤 사실을 본인이 너무 억울한 부분이거나 이런 사실은 꼭 알리고 싶거나 그런 글들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쓸 때도 이것이 단순히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훼손시키기 위한 그런 악의적인 의사가 담긴 그런 글인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와 함께 이러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어떤 동일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쓴 글이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내용을 함께 적시를 한다면 아마도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때도 명예훼손의 성립에 있어서 성립이 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니까, 인터넷 등의 글을 쓸 때에는 단순히 어떤 악의적인 상대방의 가치평가를 훼손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 외에 어떤 공공의 이익, 공공의 목적이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참작해서 글을 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